자, 지금부터 우리가 1회 모의고사 이제 10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y는 2의 x 플러스 위의 점 p와 그 다음에 곡선 y는 2의 x 플러스 a 위의 점 q가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상수 a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제일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수 로그 함수에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바로 배경에 좌표,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함수, 이게 나왔을 때요. 만약에 현재 보인 것처럼 좌표라든지 축, 도형, 함수가 나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주고 있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그림의 입력,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특히나 만약 현재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좌표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설명했을 때 좌표에 대한 이름, 다시 말하면 앞에 본 것처럼 P, Q,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런 것처럼 명칭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좌표 값을 모두 구한다요. 좌표 값 모두 구하기. 자,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선생님이 개념적사고 수학 1에서 이 지수로 함수 나왔을 때의 유형의 맵을 반드시 재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그대로 풀어볼 텐데, 첫 번째 과정은 y는 2의 x 플러스 2승인 거야. 그럼 이렇게 그림을 축을 딱 그리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러면 현재 그것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 주세요 라고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2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a만큼 옮겨주세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인지 아래인지 아주 잘 모르겠어요. 다만 현재 문제에서 여기 위의 점 P라는 말, 그리고 위의 점 Q라는 말을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좌표값을 구하는 게 핵심인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잖아. 그랬더니 바로 가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PQ의 중점은 2,0이다. 아, 그러니까 PQ의 중점이 여기 2,0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2x승이 있는데 이게 양수로 올라가 버리면 절대 이 점을 지나갈 리는 없어요, 중점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아마도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어줄 때 살짝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서 꼴이니까 여기에 중점이 2,0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여기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알파 잡아서 알파, 2의 알파 플러스 2승, 여기는 베타, 2의 베타 플러스 A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중점이 2,0이야.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분의 2의 알파 플러스 2승, 그 다음에 2의 베타승 플러스 A. 요 좌표가 2,0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알파 플러스 2승 플러스 2의 베타승 플러스 A가 0이다 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상황 정리를 끝냈을 때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이 어떤 설정을 주면 설정에 대한 최적화 정리가 필수고요. 최적화 정리가 끝났을 때의 결과는 나중에 다시 한번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설정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반듯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뭐라고 했느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뭐랬냐면 OPQ의 넓이가 8이다 라고 했어요. O는 원점이래요. 그러니까 O라는 원점이 있는데 O와 P와 Q로 연결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보다시피 이것이 뭐 직각삼각형이거나 이렇게 우리 특출나게 높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요것을 간단하게 PQR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P, 여기는 Q, 여기는 R. 그럼 OPQ의 넓이를 따로 구할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면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OPQ라는 건, 삼각형 OPQ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각형 OPR의 넓이와 삼각형 OQR의 넓이의 합이다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2,0을 줌으로써 여기 밑변의 길이가 2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때의 여기가 바로 높이며 그때의 여기가 바로 높이다 설명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그 다음에 높이는 바로 y 값이야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2, 그 다음에 높이는 y 값인데, 아, 내 눈에 보니까 y 값이 음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뭐 해라? 마이너스를 취해줘야겠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8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얘랑 얘랑,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했더니 2의 알파 플러스 2승과 공통으로 마이너스 뽑아준다면 2의 베타승, 2의 베타승 플러스 A라는 값이 바로 8이야 라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구했던 요거와 이걸 결합하면 돼요. 그러면 살짝 봤더니 얘랑 얘랑 어때요? 모양이 얼추 비슷하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두 수를 합을 했어요. 합을 해주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요것만 2배니까 2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 2승. 근데 그것이 얼마냐면 8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2의 알파 플러스 3승이니까 아, 그러면 알파가 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알파가 0이라는 것은, 미안,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죠. 그러면 알파가 0이면 베타가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이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는 문자가 알파와 베타와 A 토탈 3개지요. 그럼 알파, 베타, A니까 모르는 문자 2개 나왔어. 그러면 요걸 통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살짝 넣어준다면 2의 알파승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넣어주시면은 2의 제곱과 플러스 2의 제곱에다 플러스 A 했더니 0이더라. 그러면 A라는 것은 4, 4 합쳐서 마이너스 8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A가 몇 번입니까? 현재 보면은 상수 A의 값이 얼마냐 나와 있는데 살짝 뭐가 틀렸다.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가 2의 알파 플러스 2승 2의 알파 플러스 3승이 나왔고, 예, 그것이 얼마 나오냐면 합이니까 8. 그러면 알파는 0, 베타는 2. 아, 미안.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 넘겨주니까 이건 2가 아니고 4가 되겠죠? 예,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4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바로 16 더하기 4.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마이너스 20. 아주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알았죠? 그래서 항상 명심할 것은 좌표 축 도형 함수를 나오면 그림을 그리고 좌표에 대한 이름표 PQRS 이렇게 이름표가 뜨면 무조건 좌표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것은 지수로금 함수뿐만 아니고 수투에 나오는 극한 미분 적분도 똑같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증명 문제의 기억 예행 빈칸 추론, 이 가나다를 찾는 과정인데, 항상 요 빈칸 추론 문제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현재 이 교과, 이 증명하는 식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개념서나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식을 주고 이 식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하고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건 뭐다? 결국 시험에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이법은 어떻게 될 거냐?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뭐 했을 때? 요거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걸 통해서 요게 유도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를 쓸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관계성을 꼭 항상 쓸 거야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빈칸 추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위나 앞 문장을 확인하세요. 위 또는 앞 문장을 확인해라. 앞 내용을 확인해라. 이 정답이겠죠? 앞 내용 확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첫 번째 앞에가 글씨들이 써 있어요.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위나 앞에 내용을 최적화 정리하여 내용의 최적화 정리 후 바로 결과값을 구하시면 돼요. 결과 구하기. 앞에 글씨들이 써 있어. 그러면 그 글씨들을 다 정리했을 때의 최종 결과물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앞에가 식이 있어요. 수학식이. 그렇게 설명돼 있죠.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블랭크처럼 이 나가 있는데 나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식이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때는 뭐 한다? 단순하게 위나 앞 문장의 식 정리, 식의 최적화 정리 후, 식의 최적화 정리 후, 그 다음에 결과를 구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코멘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현재 모의고사에다 적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나 아니면 개념서, 아니면 선생님 강의로 따지면 그 개념서에 있는 유형의 맵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딱 해줘서 언제든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블랭크를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이 문장을 다 안 읽었어요. 다만 딱 보니까 블랭크가 어디 있어? 했더니 가가 맨 처음에 나왔어.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값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좌변이라는 게 뭐야? 이것이 성립하는 거니까 A2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을 정리하든 우변을 정리하든 어느 한쪽만 정리하면 되는데 A2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나는 여기서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간단하게 여기다가 n 대신에 2를 넣어준다면 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3팩토리알. 그럼 요거 하나 약분해 주시고 요거 약분한다면 바로 3. 요것이 바로 가구나 라고 찾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요. 나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결과를 정리하면 얘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m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의 2분의 ak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am 플러스 2, m 플러스 1, 2분의 am 플러스 1. 근데 그게 바로 m 플러스 2 곱하기 나, 그 다음에 곱하기 am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자는 게 뭐야 했더니 어차피 양변에 m 플러스 1 똑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여기 am 플러스 1, 그럼 여기도 am 플러스 1. 그러면 얘도 am 플러스 1로 바뀌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뭘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했더니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같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분의 a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1과 같다. 이러겠죠. 그렇다면 n 대신에 m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m 더하기 1분의 a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am 더하기 1. 그 다음에 am 더하기 1. 여기 살짝 항수니까 헷갈리지 않게 적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2분의 am 더하기 1을 해주면 그게 바로 나 곱하기 am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나가 뭐야? 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m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를 봤는데 다가 뭐야? 라고 했더니 바로 위의 문장 m 플러스 2 곱하기 나, 그 다음에 곱하기 am 플러스 1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m 플러스 2, 그 다음에 곱하기 나, 그 다음에 곱하기 다, 곱하기 m 플러스 2 팩토리알과 같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정확히 구하려는 게 뭔데? 요거 지워줘. 이게 되는 거죠. 나도 지워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남아? am 플러스 1이란
바로 다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m 플러스 2 팩토리알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m 플러스 1이 뭐겠어요? 바로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넣어주면 2에 얼마다? m 플러스 1. 여기도 m 플러스 1. 곱하기 여기는 m 플러스 2 팩토리알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다 곱하기 m 플러스 2 팩토리알과 같다. 그러면 얘랑 지워주면 돼. 그렇다면 다라는 것은 뭐다? 바로 2의 m 더하기 1승분의 m 더하기 1과 같다. 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벌써 가식을 다 구했어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가라는 값을 p라고 해주고 요걸 f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p라고 해달라.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gp라고 해달라 이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원하는 정답이 뭐야? f3 더하기 g3이 얼마냐? 라고 묻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3을 넣어주는 순간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g3 해주면 여기는 2의 4승분의 4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은 4분의 3이요. 뒤쪽에 있는 거 약분하시면 16분의 4니까 4분의 1. 정답은 바로 1이다. 이렇게 답을 끌어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문제 풀이법만 정확하게 배우고 익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나갈 텐데 현재 이 문제는 문제와 이제 그림이 공존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현재 누가 주인공이냐면 그림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글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림에다 모두 다 입력한 후에 그림에 보면서 이제 그림의 상황에 맞춰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보니까 AB의 길이가 얼마냐면 A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B에 대한 중점을 우리가 현재 M이다라고 설명했어.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A일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A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가 2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를 뒀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현재 m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진기가 1인 원이 있대요. 자, 원이 있는데 현재 보면 요 길이가 1이다 라고 설명되는 거야. 그런데 항상 원의 점들이 있으면 다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 접하고 있잖아. 그럼 요 길이도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하고 접선 관계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수직이구나 설명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요 직각삼각형 요게 만들어질 텐데 근데 보니까 여기도 어때요? 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근데 봐요. 여기가 중점이면 요것이 1대 2다 라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얘가 1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길이가 2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더 추가해서 뽑아줄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L이라고 하고요. B에서 LNL이 수선의 발을 H, 그 다음에 선분 MB가 원C와 만나는 점을 I라고 할 때 중요한 거 바로 HI라는 길이가 HB라는 길이보다 클 때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 A의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합시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HI래. 그럼 HI가 뭔데? 라고 연결해 봤더니 요 길이에요. 그럼 요 길이를 여기 편하게 여기를 X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X라는 값이 HB, 요거 2인데, 그쵸? X가 2보다 클 때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A 값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뭘까라고 했더니, 첫 번째, 여기가 2분의 A예요? 요거 1이에요.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A-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 현재 이 삼각형을 봤더니 어떤 상황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삼각형 갖고 문제 풀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변의 길이의 관계 아닐까?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삼각비가 필요하고요. 삼각비가 있으려면 바로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디를 잡을까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큰 직각삼각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큰 직각삼각형하고 이 조그만 삼각형하고의 공통되는 각도가 어디야?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여기를 바로 체크해 줄 것 같아요. 이 큰 직각삼각형하고 이 안에 있는 삼각형과의 공통 각도, 바로 세타.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라고 해본다면
첫 번째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2라는 값, 여기 세타라는 값, 여기가 a라는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는 뭐다? 바로 a분의 2가 되겠구나. 큰 변의 길이 2, 밑변 길이가 2다. 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황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준다면 x의 제곱은 현재 2분의 a 마이너스 1에 관한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이 값을 정리할 때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이 ab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요게 뭐야 라고 했더니 요게 바로 a분의 2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곱하는 순간에 1 될 거고 여기가 바로 a분의 2입니다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4분의 a 제곱에다가 요 빼기 4랑 플러스 4 요거 지워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값 그 다음에 요거 합쳐주면 플러스 a분의 8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분의 8 나왔고요. 맞죠? 그 다음에 a분의 2 곱하기 4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분의 8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a 값을 구하냐? 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x가 2보다 크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x는 설정을 담당하는 거고 구하는 건 a가 해라 이 뜻인 거야. 그렇다면 현재 x가 2라는 거 알았는데 살짝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설정은 x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은 4보다 크지 않겠어?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 이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이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부등식 풀라는 얘기냐 라고 한다면 맞는데 현재 이 값을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건 바로 문제에서 뭘 줬어요? 문제에서 주는 건 자연수 a의 최소값이야. 살짝 빠졌다. 여기 자연수 a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등식을 풀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a 값을 넣어서 성립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 4a를 한번 곱해볼게. 4a를 곱하시면 여기는 4 지워지면서 4a니까 a 3승. 4a 곱하시면 여기는 4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4a 곱하면 플러스 32. 여기는 4a 곱하시면 여기는 12a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의 3승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2가 0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을 대입해 보는데 참고로 a가 2보다 크다가 했으니까 a가 3부터 한번 입력해 보자. 3을 넣으시면 27, 여기는 3, 3은 9, 9, 4, 36. 그 다음에 여기는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32. 이건 확실하게 음수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두 번째 a가 4라면 a가 4라고 한다면 여기는 4의 3승이니까 여기도 근데 4의 제곱 곱하면 4의 3승이니까 여기는 48 더하기 32니까 여기도 음수라서 안 될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지? 라고 했을 때 a 대신에 5를 한번 넣어봤어. 그럼 5를 넣어주면 125. 5 넣어주시면 5, 25. 여기다 100 나올 것이고 여기는 60이 나올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기는 160, 157이니까 확실하게 음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 그러면 a가 바로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의 3승은 216이 나올 거고 6의 제곱이면 66의 36. 36 곱하기 4 해주면은 144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6만 곱해주시면 여기는 72. 자, 거기다 플러스 32 하면은 요게 216이기 때문에 얘랑 지워지면서 드디어 비로소 양수가 나오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a 값을 찾았어. a 값이 얼마? 6. 그것을 우리는 m이라고 할 거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문제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다 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 라고 하면 멈추세요. 그리고 그걸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최적화 정리하고 그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문장. 또 최적화 정리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야만 킬러 준킬러를 깰 수가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서 먼저 a 값을 구해냈어요.
그러면 살짝 칠판을 좀 지울게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A라는 값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슬쩍 지워주고요. A가 6인 거 알았죠? 그러면 6이라는 것은 뭘 설명하니? 바로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6이면 2분의 6은 3. 3 빼기 1은 바로 여기가 2야. 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X 값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한다면 요 X의 제곱은 A 대신에 6을 넣어주면 6, 6에 36이야. 그러면 약분하면 9가 나올 거고, 여기는 바로 A가 6이야 할 거고, 여기는 6분의 8 플러스 1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 더해주면 4 플러스 3분의 4 이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바로 3분의 16이 나온다. 그러면 X제곱이 3분의 16이라는 것은 X가 바로 루트 3분의 4구나. 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현재 A가 M일 때 삼각형 HMI의 외접원의 넓이가 뭐야? HMI, 바로 이 삼각형이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럼 왜 여태까지 뼈 빠지게 여기를 구했는데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이 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요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살짝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살짝 좀 더 지우고, 두 번째 과정. 선생님 지금 현재 설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H, 그 다음에 여기가 M, 여기가 I,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는 세타,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는 1,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3분의 4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정에서 HMI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요 HMI의 외접하는 원의 넓이가 뭐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예를 들어서 사인 H분의 MI 값,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그것이 바로 2R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5와 같은 말로 하면은 요 사인 H분의 MI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인 I분의 MH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여기 구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사인 M분의 그 다음에 HI라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R값 가져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서 우리가 결국 원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표가 뭐냐면 반지름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반지름을 구하려면 바로 이 설정,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를 가져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봤을 때 아직 모르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단언컨대 바로 이 길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간단하게 y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y.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요 길이가 얼마니까? 바로 3이니까. 그러면 y의 제곱이란 3의 제곱 9 플러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야. 참고로 아까 전에 코사인타가 얼마였냐면 바로 A분의 2였어. 근데 A가 6이니까 이거 넣어주면 3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얘랑 지워지면서 또 2 있는 4가 또 지워지면서 y제곱은 9이기 때문에 y가 3이다 라는 값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하, 그럼 여기가 바로 3이구나. 그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았네. 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딱 요 삼각형만 원하는 거 설정이란 말이야 지금.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각도를 구할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세타라고 했다면 선생님이 여기를 한번 살짝 알파로 한번 잡아볼게. 알파라고. 그러면 이 알파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 큰 삼각형에서 이 사인 값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 만약에 사인 알파분의 2라고 하는 길이는 큰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사인 알파분의 2라는 건 사인 세타분의 3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인 알파가 뭔데? 라고 한다면 바로 3분의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을 통해서 우리가 세타 값을 유도해 본다면 여기는 3, 1, 여기가 2루트 2가.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2루트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즉 9분의 4루트 2야 이 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잡았고 여기 길이가 얼마였냐면 루트 3분의 4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사인 알파 분의 루트 3분의 4가 2r과 같습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사인 알파가 9분의 4루트이니까 9분의 4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분의 4, 여기는 2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준다면 4루트 6분의 그 다음에 여기도 쉽게 말하면 요거 지울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지워준다면 여기 루트 6분의 여기는 바로 9다. 이것이 설명할 수 있고 루트 6분의 9고 여기가 2r이다. 그러면 2를 넘겨주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 파이 r 제곱이란 파이 곱하기 여기는 4,6의 24 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3은 9, 3, 8의 24. 정답은 8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4번의 정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8분의 3. 어이쿠, 하나가 틀린 것 같다. 산수가. 잠깐만요. 4,6의 24.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알파가 얼마 나면 9분의 4루트 2. 그럼 여기는 4루트 6. 4, 9, 36. 4루트 6분의 4, 9, 36.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 하면 여기 r가. 그러면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6의 24. 4, 6의 24. 9, 9, 81. 자, 그러면 여기 3, 8의 24. 그쵸. 여기가 27이죠. 예. 죄송. 산수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27이었다. 예. 산수가 약간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이냐? 그러면은 14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문제 나오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F0이 0이다. 그리고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다시 말하면 나 증가한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얘기 gx가 바로 0부터 x까지 ft-f 인버스 t에 관한 dt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적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바로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함수 표현이 있구나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무턱대고서 그냥 양변을 미분한다 라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함수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함수 상태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갖춰줘야 됩니다. 자, 특히나 이것은 이제 기억니은 디귿 옳고 그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니은 디귿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최적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gx가 1과 3에서 감소한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뭐가 돼요? 두 번째는 0과 1에서 증가할 거고 다시 1과 3에서도 3과 무한대에서도 증가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감소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하면 바로 G'X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 증가라는 것은 바로 G'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여기도 G'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G'X 갖고 와 이 뜻이에요. 그러면 G'X를 구하는 순간 양변을 미분하겠죠. 그럼 미분하고 집어넣어 준다면 여기는 바로 fx-f 인버스 x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fx-f 인버스 x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fx보다 f 인버스 x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정리해보면 fx-f 인버스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 즉슨 fx가 f 인버스 x보다 크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함수 특강이죠. 바로 대소 비교가 뜬 거예요. 대소 비교가. 그럼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돼? 바로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메시지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특히나 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역함수를 구하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역함수의 관계성, 다시 말해서 y 콜 xh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야. 또한 현재 이 과정을 보니까 범위가 0과 1과 3이란 말이야.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f0은 0이다가 됐고요. 0과 1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다고? fx가 더 커야 한단 말이에요. 0과 1 사이 fx가 더 커야 한다고. 근데 이렇게 볼록 나면 안 되는 게 얘가 지금 무슨 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 더 커야 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3차 함수면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1과 3 사이에서는 또 어떻다는 얘기야? 1과 3 사이에서는 나는 f 인버스 x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x가 요거라면 f 인버스 x는 요래. 0과 1 사이에서는 fx가 더 커야 돼. fx가 f 인버스 x보다. 근데 1과 3에서는 f 인버스 x가 더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나 올라가겠네? 이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줄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f 인버스 x.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바로 y 콜 fx라는 메시지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끝난 거야. 다음, 니은.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G3이 마이너스 8분의 9래. 그러면 G3이라는 건 뭔데? 라고 한다면 0부터 3까지의 fx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f 인버스 t 적분을 했다 이 뜻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8분의 9가 나왔어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뭐 특별히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볼까 라는 생각은 별로 그다지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누가 주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줄 거예요. 자, 한번 가보죠. 0과 1 사이에서 어땠습니까? fx가 x보다 큽니까? 아, 이거죠? 바로 뭡니까? 대소비교. 이거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0과 1 사이에서 살짝 와보면 0과 1 사이에서 fx가 y는 x보다 크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억번은 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f'c가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길이가 1이 되는 값이 열린 건 0과 3에서 두 개 존재하냐 라고 묻고 있는데 살짝 와보시면 여기 0과 1 사이 현재 보면 f'c가 1 나온다는 건 이 파란색 직선과 길이가 같은 값이 존재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 존재하죠. 또 여기도 몇 개? 하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이 바로 c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개? 두 개 존재한다는 것은 참이다. 설명해 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0과 3 사이에서 fx, dx가 16분의 63이에요. 자, 따라와 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디귿번에서 0에 3까지 fx, dx가 16분의 6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야? 적분값을 구해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갖고 있는 힌트 중에서 적분값 알려준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왜요? 맞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이걸 확인해줘.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는 fx가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러면 f 인버스 t 어디 갔어?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문제는 f 인버스 t를 없애달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어. 살짝. 그림을 봤더니 0과 1 사이에서 ft 마이너스 f 인버스 t dt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에서 ft 마이너스 f 인버스 t dt를 만들었어. 그게 마이너스 8분의 9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을 봤더니 0과 1 사이는 ft가 f 인버스 t보다 크잖아. 그러면 잘 봐라. 요 둘러싸인 영역, 다시 말하면 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ft가 등장할 필요 있을까? 나는 y 콜 x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는 결국 이 y는 fx하고 y는 x로 둘러싸인 이 위쪽의 넓이 값을 구해서 그거 2배 하면 되잖아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 1과 3 사이에서는 오히려 f 인버스 t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요게 살짝 자리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f 인버스 t dt f 인버스 t 마이너스 f t dt 이렇게 해주고 싶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둘러싸인 넓이인데
사실은 나는 F 인버스 T를 안 구할 거니까 결국 이 밑에 넓이를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이 밑에 넓이를. 그래서 이 밑에 넓이를 구해서 몇 배? 2배 해주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은 1부터 3까지의 t-ft d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을 몇 배? 2배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눠준다면 0부터 1까지 ft-t dt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t-ft dt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 준다면, 2로 약분해 준다면 이건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랑 보니까 얼추 모양이 비슷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를 쏙 하고 넣어줬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0부터 1까지 ft-t dt에다가 플러스 1부터 t까지의 ft-t dt다.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16분의 9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합쳤을 때 나는 0부터 3까지의 ft-t dt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9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0부터 3까지의 ft dt가 될 거고요.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y equal t란 말이에요. y equal x죠. 그러면 여기를 0부터 해서 3까지의 정적분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적분하지 말고 삼각형 넓이로 구해준다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만 싹 지어볼게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6분의 9다. 그러면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9다. 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0부터 3까지의 ft dt라는 값은 넘겨주면 2분의 9 빼기 16분의 9 통분하시면 16분의 여기는 곱하기 9 공통 뽑아낸다면 여기는 8 빼기 1인 7 나올 거야. 즉 16분의 6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디귿번도 마찬가지보다 정답은 참. 그러면 결국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가 옳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는 위의 과정을 최적화 정리한 후 비로소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체계적인 문제 풀이법을 익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21번 보는데 현재 A, B가 마이너스 5하고 0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A나 B는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B가 음수, 혹은 A가 음수면 B가 양수겠구나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주는 게 뭐냐면 fx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예요 라고 설명돼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하면은 현재 요게 곱이라는 것은 바로 x축과의 교점을 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A면 여기가 B고 여기가 B면 여기가 A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쪽은 확실하게 음수일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설정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수 t에 대해서 0,5를 지나고 기울기인 t가 되는 직선이 설명했어요. 0,5를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 다시 말하면 y 콜 tx 플러스 5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에서 y는 fx와의 만나는 점의 개수. 자, 요거 뭐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 그리고 gt라고 하자 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야? 바로 함수식을 만들라는 뜻인 거야.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보지? 라고 했더니 자, 요 그림 두 개 중에 하나만 일단 따와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0,5가 어디 있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0,5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x 대신 0 넣어보세요. 0 넣어주시면요. 여기 얼마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곱하면 AB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AB야. F0은 마이너스 AB. 근데 우리 참고로 하면은 AB가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5하고 0 사이니까 마이너스 AB라는 것은 0하고 현재 5 사이에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가 F0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0,5라는 건 적어도 한 이 정도에 위치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GT라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돼요. T가 충분히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 몇 개 나와? 하면 2개가 나올 거야. 그러다가 얘가 충분히 커져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t가 알파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니? 교점의 개수가 1번. 그러면 그보다 더 커지면 t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0. 그러면 기울기 0일 때도 0. 양수일 때도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접할 때 요때 우리가 t 이퀄 베타라고 하자.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드디어 하나. 그리고 더 가파라지면 이때부터는 2개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현재 이걸 갖고 GT를 한번 정리해보자. GT가 어때? 라고 해보면 요 알파는 음수고 베타가 양수니까 만약 t가 알파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가파르니까 2번을 만날 거야. t가 알파일 때는 1번을 만날 거야. 그리고 만약 알파보다 큰데 만약 베타보다 작다면 그때는 0번 나올 거야. 그 사이 값에서. 그리고 만약에 t가 베타일 때는 1번 나올 거고 t가 베타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때는 2번을 만날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런 설정에서 문제를 풀어봐라. 또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야. 그럼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라는 건 뭐야? 현재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나왔는데 알파보다 작았을 때는 저 2 나와요. 그리고 알파일 때는 1 나왔어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는 0 나옵니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베타면 1 나옵니다. 그리고 베타보다 커지면 2 나와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y 콜 GT가. 자, 이랬을 때 문제가 주는 건 뭐냐면 세 번째. 살짝 또 왼쪽 가볼게요. fx하고 gx가 함수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다?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되는 거야. fx 곱하기 gx가 연속이야. 참고로 하면 fx는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 함수가 나오지. 그러면 gx는 어떤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gt라는 함수는 우리가 보다시피 불연속인 거야. 근데 연속하고 불연속이 곱해서 연속되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뭡니까? 이 불연속되는 위치에서 연속되는 애가 함수값 0을 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b인데 현재 얘가 a라면 얘가 b 혹은 얘가 b면 얘가 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사실 몇 가지면 2가지다. 알파가 A면 베타가 B, 알파가 B면 베타가 A다. 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것은 알파라는 것은 A일 때 and 베타라는 것은 B라는 설정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달라고 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 이 얘기는 뭐냐? 알파, 베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설정을 맞춰볼게. 잘 봐. 그렇다면 사실은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잖아. 그리고 y는 원래 tx 플러스 5라는 직선의 관계 아니었어? 맞아. 근데 t가 얼마라고? 바로 알파와 베타라고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알파, 베타가 뭐라고? 바로 a, b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하나는 뭐로? A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는 Y라는 것의 기울기 베타가 나올 텐데 그때가 B로 잡아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직선일 때는 이 함수와의 관계가 어떠니? 라고 하면 접한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이것은 ax 플러스 5 하나 만들어 오면 살짝 넘겨주면 이런 식의 값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값 플러스 a, 현재 여기는 ab 플러스 ax 플러스 5잖아 하면 얘하고 얘가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정리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bx 플러스 그 다음에 ab 플러스 5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다면 현재 판별식 D가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CI 되는 거야. 그렇다면 B제곱 마이너스 4에 AB 플러스 5가 0 나오는 상황이구나 라고 문제는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 근데 재미난 것은 만약에 또 하나가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는 해놓고 이 부분 얘가 만약에 AX 플러스 B가 5가 아니고 BX 플러스 5라면 어떡하겠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간단하게 A가 아닌 B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어차피 정리도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B 플러스 5가 0이다. 근데 이게 중근, 다시 한번 접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그렇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4에 AB 플러스 5가 되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4에 AB 플러스 5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 이게 최적화 정리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재 얘랑이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 설명되는 건 A제곱과 B제곱이 같다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A는 B하고 같든지 혹은 A하고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보다시피 현재 이것은 2차 함수꼴이고 A, B가 다르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살짝 요거만 마무리 해볼게요. 앞으로 가서. 그러면 판별식 D를 한번 했을 때 뭐였어? 그러면 판별식 D가 현재 B제곱 마이너스에 4에 AB 플러스 5가 나왔죠. 자, 여기 과정에서 A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B하고 같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 하나 찾아냈고, 모르는 문자가 2개면 C도 2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을 쏙 하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에 가로 열고서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5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합치면 4B제곱 합쳐주면 5B제곱. 요것은 22 될 거고요. 그럼 B제곱은 얼마 나오냐면 4. B는 얼마 나온다? 2하고 마이너스 2.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하고 여기는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입장이 아까 했지만 알파 베타 대신에 A, B를 바꾼다 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냐 라고 설명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4 플러스 4. 위를 풀든 아래를 풀든 상관하지 않아 라고 설명을 해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8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줄 때 그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를 꼭 수학2에 있던 개념적 사고 수학2에 있는 함수 특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꼭 피드백을 얻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연결해서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2번 문제 보는데 현재 보다시피 현재 이 문제는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인 3차 함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드시 이 fx의 식을 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라고 설명되어 있어. 실수 전체 연속이야 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 함수 gx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줬네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해 봅시다.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gx가 있는데 이거 ax의 x 플러스 b야. x가 0보다 작아. x가 0보다 커. 이때는 fx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 특강에 나왔던 내용이죠. 구간이 갈라진 함수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과정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줘. 그런데 현재 ax 곱하기 x 플러스 b인데 하나는 근이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b야. 근데 a, b가 양수니까 한 요거 잡아서 점을 찍어주고 요 그래프 아마도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나머지 0보다 큰 쪽의 구간은 누구 거야 하면은 바로 fx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설정을 현재 gx가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에서 저 절대값 gx-2가 있는데요. 예, x는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명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gx를 이만큼 낮춘다는 개념도 되고
바로 gx하고 y 콜 2라는 직선의 관계를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 y는 2라는 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 gx를 꺾어 올릴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점에서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능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꺾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불능 되겠지. 그런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오른쪽 이 양의 범위에서는 항상 미분이 가능해야 돼. 꺾여 올라가도 3차 함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꺾여 올라가도 미분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뭐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방법은 하나,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삼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C라고 잡자. 그럼 여기가 바로 2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지는 진리가 뭐지 하면 첫 번째, 살짝 올려보면 여기 가에서 fx를 알 수 있다. 바로 뭡니까? x-의 3승이다. 여기서 삼중근을 갖고 y값이 2다 라고 설명해 주며 최고차항계수 나도 잘 몰라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모르는 문자가 몇 개냐면 A하고 B하고 K하고 C하고 토탈 몇 개? 4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4개면 식도 몇 개 필요할까? 바로 4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는데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f-3이 얼마야? 그러면 2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3은 음수니까 넣어주면 -3의 값 -3 더하기 b가 바로 2다 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살짝 a 빼놓고 이 -3만 넣어주면 9 빼기 3b가 2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눈을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킬러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상황에 따른 최적화 정리가 필요해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최적화 정리 필수. 아시겠죠? 그러면 최적화 정리를 만들었습니까? 예스. 그러면 그것의 결과만 모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구간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며? 그러면 바로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요 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x는 0에서 연속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함수가 같겠네. 그러면 0 넣어주면은 얘는 0이 나올 거고 얘가 바로 f0이다. 이게 되는 거죠. 0 넣어줘 하면은 -2의 3승이니까 결국 이것은 0은 -kc 3승 더하기 2다. 즉 kc 3승은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하나의 결과를 또 하나 얻을 수 있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x는 0에서 뭐 한다? 미분 계수가 일치해야 돼.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되겠네? 예스. 요거 미분하시면 a에 1 곱하기 x 플러스 b 플러스 ax 곱하기 1이야. 이게 될 거고요. x가 0보다 크면 요 fx를 미분해 주세요.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3k의 x-의 제곱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0을 넣어주시면 요건 지워질 거고 여기는 ab가 될 거야. 여기는 0 넣어주면 -a제곱이니까 c제곱 되면서 여기는 3kc제곱이 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결과를 또 하나 얻을 수가 있다. 자, 박은 선생님이 모르는 문자 몇 개? 3개. 그러면 식도 몇 개 필요하다? 모르는 문자가 4개. 그러면 식도 4개 필요해.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 얻었다? 바로 3개를 구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뭘까? 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문장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문장을 봤더니 자, 밑줄 쫙 그세요. 방정식. 자, 밑줄 쫙 그시면 방정식. G합성 GX의 근이 GX가 성립하는 게 실근이 몇 개야? 그러면 7개다. 밑줄 쫙 실근의 개수에다가 별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실근의 개수야. 그러니까 이것은 방정식의 식정리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실근의 개수. 두 번째는 방정식은 모든 점에 관해 성립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만약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떨어집니까? 라고 하면
G합성 G알파가 G알파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G알파라는 값을 베타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G 베타 이퀄 베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얘기죠. 나는 G 알파가 베타이며 and G 베타가 베타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될 부분, 이게 바로 수학 상하의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 문제 스타일인 거야.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주면 하나의 2차 함수를 설명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gx라고 했을 때 가장 기준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g베타 이퀄 베타라는 건 뭐죠? x하고 y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y 이퀄 gx와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이구나. 그래서 요것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로 베타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x가 베타면 여기도 y가 얼마야? 그러면 베타잖아. 그럼 여기가 바로 베타 콤마 베타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기준을 잡아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y 함수값이 베타 나오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y가 베타일 때 만나는 여기가 바로 누구냐면 알파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g 알파 이퀄 베타. 즉 여기가 바로 알파 콤마 베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y는 x과의 교점을 가지면 그 다음에 옆을 쫙 끄사서 기존 함수와 똑같은 y를 갖는 x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개 생겨? 2개씩 생기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저 문제에서 포인트도 마찬가지겠나? 그러면은 그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살짝 여기다가 포인트만 적어 본다면 첫 번째, 여기는 A의 9-3B가 2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C 3승은 2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B가 3KC의 제곱이라는 거 하나. 자, 모르는 문자는 4개인데 식은 3개야. 그러니까 아직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식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바로 이 나라는 문장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7개라는 말 뜻이 뭘까라고 봤더니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라. 여기서 y는 x와의 교점이 있지. 그러면 요걸 쌍을 연결하게 된다면 여기도 있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하면은 2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 그으면 만났네. 쓱 그러면 또 만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났네. 쓱 하면 또 만나는 거야.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생기면 반대쪽에 반드시 또 하나의 근들이 존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면 하나, 또 하나면 하나, 하나면 하나. 그러면 만약에 여기 y는 x와의 교점이 3개면 이쪽도 3개니까 6개가 생겨. 근데 이 문제는 7개가 생기라 했어. 그 얘기는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은 있지만 반대쪽 또 다른 함수에 선을 거세 또 다른 y값이 나오지 말란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경우가 생길까? 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것. 바로 뭐다?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꼭점을 지나가는 순간 꼭점이면 좌우로 아무리 선을 그은다 해도 또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y를 갖는 x를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나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꼭지점의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누가 갖고 있다? y는 x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살짝 봤더니 이게 대칭함수라면 여기 있는 꼭점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b일 거다. 요 정가운데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일 거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에 y값도 한번 살짝 보인다면 g 마이너스 2분의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넣어주면 여기는 2분의 b다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 a b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스타일로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식은 뭐였어 하면은 얘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해야 한다. 즉 마이너스 2분의 b는 마이너스 4분의 ab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지워지고 b 하나 지워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ab의 곱은 얼마다? 2다.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끝.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식 하나가 바로 ab가 2라는 식을 뽑아냈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식이 몇 개? 최종적으로 4개를 우리는 구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 4개를 가지고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눈 한번 쫙 보시면 여기는 모르는 문자가 둘, 여기도 둘, 여기는 몇 개야? 4개 다 나왔죠. 근데 얼추 봤더니 이렇게 이거 3kc의 제곱은 현재 2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야? kc 3승이야. 그러면 kc 3승이라는 것은 뭐지? 만약에 k 3승은 2라고? 그러면 양변에다가 내가 c를 곱하면 3kc의 3승은 2c가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되겠죠. 3kc의 3승은 2c. 그러면 k 3승은 2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주세요.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 될 테니까 c가 바로 얼마다? 3이겠구나. 그러면은 c가 3이면은 요거 얼마야? 27. 넘겨주면 k는 27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 2개를 나는 방금 구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없을까? 라고 했더니 요 앞에 있는 설정에 넣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9a 값 마이너스 3ab가 얼마냐면 2란 말이야. 근데 ab가 얼마냐면 2래. 그럼 요거는 6 나오겠지. 그러면 9a라는 것은 얼마다? 8. 그러면 a는 바로 9분의 8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9분의 8이면 b는 2 곱하기 8분의 9가 되니까 약분하면 4분의 9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gx가 뭐야? 라고 한다면 a라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9분의 8. 9분의 8 그리고 여기는 x. 9분의 8의 x. 그리고 x 플러스 b. 바로 4분의 9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kc의 3승이니까 k 값은 27분의 2. x-c의 3승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g-6과 g6의 합을 각각 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우리가 쉽게 8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 토대로 해서 항상 각각의 최적화 정리 후 결과를 끌어모은다 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에 이제 드디어 선택 과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나오는데 이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 1, 2, 3, 4, 5, 6이고요. 그 다음에 공역도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 x가 1, 2, 3, 4, 5, 6이구나. 여기도 1, 2, 3, 4, 5, 6이구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옵션이 뭐냐면 가는 F1보다는 F2가 그 다음에 F3보다는 F4가 더 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뽑아 놓기만 하면 배열할 텐데 등호가 없으니까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요게 F4, F5, F6의 관계가 설명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야? 뽑아 놓으면 배열 갈수는 한 가지니까 조합은 맞는데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걸 어떻게 풀죠? 라고 질문하신다면 선생님이 설명하기 편한 게 바로 뭐냐면 양쪽에 가하고 나의 동시에 들어가는 문장이 뭔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가하고 나의 동시에 들어가는 문장은 바로 F4가 되겠어요. 그러면 F4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한번 경우의 수를 잡아주세요. F1보다는 F2, F2보다는 F3, F3보다는 F4. 그러니까 최소한 얘네들보다는 내가 커야 돼요. 그러면 최소값 1, 2, 3을 잡아준다면 최소한 내가 못 가도 아마 4는 같지 않을까요? 5는 갖을 수 있지 않을까요? 6을 갖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4가 4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F4가 5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5가 6이라면 이렇게 설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F4가 4면요. 나보다 작은 쪽에는 몇 개 있어요? 3개죠. 그러면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서 배열하는 가지수 한 가지야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앞쪽에 있는 3개는. 그러면 나가 여기가 4야. 당신들은 나보다 같거나 작으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내가 4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랑 포함해서 이렇게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배열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미 나는 4로 결정. 너는 1, 2, 3, 4 중에서 몇 개? 2개를 중복해서 뽑아라. 그러면 여기는 4H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바지수가 몇 가지 하면 한 가지고요.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바로 5 컨비네이션 3이다. 5 컨비네이션 2죠? 그러니까 5, 4, 2일까? 정리해서 몇 가지? 10가지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했지만 경우의 수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상황 정리야.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상황 정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판가름하는 거야. 그러면 F4가 5입니다 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게 되는 거죠. F4가 5다. 그러면 내가 5 가질게. 니네 4개 중에서 3개 꺼내가. 그러면 4 컨비네이션 3 곱하기 1 나올 거고요. 제가 5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여기서 5보다 같거나 작거나 이 5개 중에서 2개 꺼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OH 곱하기 1가 데려갈 수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야? 그러면 4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죠? 라고 하면 OH2 다시 말하면 6 컨비네이션 4 또는 6 컨비네이션 2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6, 5, 2일까? 그러면 정리하시면 요거 2니까 6, 5, 30 그러면 합치면 60개가 있겠구나. 그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6, 5, 30에다가 곱하기 2. 그러면 나머지는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F5가 6입니다. F4가 6이죠. 미안. F4가 6이야. 내가 6 가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너 3개 꺼내가.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6 먹었으니까 이 6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 꺼내 가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5 컨비 3이니까 5 컨비네이션 2. 그러면 5, 4, 2일 값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6H2면요. 사실상 얼마 되겠어요? 5개의 바가 있으니까 합쳐주면 7 컨비네이션 5다. 또는 7 컨비네이션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거 얼마입니까? 현재 이거 10이야. 그러면 7 컨비네이션이니까 7, 6, 2일까? 3. 그러면 이거 210이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0 더하기 60 더하기 210 합쳐주면 바로 280이다 라는 답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과정은 사실상 선택 과목 중에서도 가장 쉽게 출제가 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확률과 통계 문제 중 어느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강진모 실전 모의고사 시즌2의 1회는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실하게 복습하시고 선생님은 다음 2회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